자, 이번 시간에는 알짜배기 합격부터 세 번째 실수횟수 그리고 그냥 벌칙 요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많은 이제 벌칙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분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에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렵거든요. 핵심적인 부분들이라는 거 그거 보시고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습니다. 얼마나 몇 번씩 반복할까 이런 부분들인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월 1회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실시를 해라 이런 부분들인데 지상기획 소화전이죠. 이게 이제 흔히들 소화용수 설비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부분들 이제 녹물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건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하거든요. 반증입니다. 이게 이제 급수 타입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물을 소방차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급수 탑도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얼마? 월 1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방용수시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돈이 드는 거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누가 해야 된다? 결국 그거를 사용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소방관이니까 소방관들이 이제 실시를 한다. 근데 중앙이냐 지방이냐 보게 되면 지방이죠. 그렇게 해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이제 월 1회 이제 실시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훈련입니다. 자, 포인트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수를 위한 자 교육입니다. 자, 그거는 연 1회 실시를 하거든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안의 소방안전 조사 훈련, 소방훈련 교육의 실시는 연 1회.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훈련 교육의 실시 1회. 자, 소방시설의 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연 1회거든요. 위험물, 탱크의 정기점검, 요런 것들 연 1회 실시를 합니다. 자, 근데 요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이 지금 뭐냐면은 다수입니다. 다수. 소위 말하면 이거는, 소방을 알고 있는 전문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라 그러죠. 그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어. 자, 그런 형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수를 위한 이제 교육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우리가, 교육훈련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소방대원의 소방훈련 교육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실무교육. 자, 이거는 우리 30일 전에 공부한다 그랬고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이렇게 되는데 20일 전 실시. 이러한 부분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나마 전문가들이죠. 그나마 전문가들은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죠? 기사를 취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 업체, 이제 설계, 공사, 감리 이런 데 이제 선임이 되기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년에 한 번씩은 실무 교육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실무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2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에서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소방청장이 5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시도지사는 매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소방 업무와 관련한 부분, 하나는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 소방 업무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협의. 자, 그러니까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얼마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씩. 누가요? 이거는 누가 전문가인가요? 소방이 전문가이고 이것은 중앙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야? 소방청장이 하는데 5년마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 시행계획의 통보는 매년 시도지사 수립 시행. 그러니까 이걸 매년 하고 시도지사가 어떻게 수립하고 이제 시행을 한다고 5년에 한 번씩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어떻게 매년 이제 이렇게 시행계획을 세워야 돼, 실시를 해야 돼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소환전관리 특별시설물은 소위 말해가지고 위험물 저장 탱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외국인이 풍등을 날려가지고 어떻게요? 위험물 저장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날려버리고 막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국가기관시설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보시면 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소방전문가인 소방청장이 얼마마다?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한다. 자,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 시행계획은 매년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수립 시행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 컨트롤을 우리가 짜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매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돼. 당연히 그 지역에 있으니까 누가 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이제 형태가 됩니다. 큰 틀에서 하고 나서 어떻게 각 시도 소방본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흐름은 이제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 매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벌칙입니다. 벌칙이 이제 큰 거부터 이렇게 사실은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조서 등 이렇게 이 제조서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을 만드는 이제 그런 대부분의 이제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제조서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람에게 가로를 이르게 한 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험만 발생시켜도 어떻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데 만약에 상해에 즉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내지는 사망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중하죠. 즉 그러니까 위험물 제조소에서 위험물이 누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파급,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상해를 입거나 내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3년, 5년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냥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자, 이번에는 보시면 업무상 과실로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조소 등에서 그냥 유출 방출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업무상의 과실 요거는 실수죠. 실수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람에게 자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로 내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출, 방출, 확산시켰을 때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7년 이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시게 되는 무기 또는 3년, 무기 또는 5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상의 과실, 즉 그러니까 석유화공단 같은 데서 만약에 업무상의 과실로 그 피해, 그러니까 환경부터 그 주변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에 한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소방법입니다. 자,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신기 과거에 이제 폐쇄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지금 어떻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결국은 화재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재가 발생해도 제대로 동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수신기가 들어있는데 과거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정말 오래가 됐는데 동탄에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데서 수신기를 어떻게 완전히 꺼놔버렸죠.
메인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컨트롤 판넬을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동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죠. 그렇게 해서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됐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발생했던 그 사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즉 사람이 다친 것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망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런데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소방시설의 폐쇄였고, 얘는 지금 어떻게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정도로 중하지는 않아. 이제 그러니까 얼마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구분되죠. 소방시설이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사진 보시면 이제 계단실에 지금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둬가지고 제대로 피난이 되지 않도록 해놨죠. 이런 분들에 해당을 하는 것들 중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5년에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벌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보시면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 자, 이 부분들은 언론에 이제 우리 이제 뉴스에서도까지 막 나오기도 했었던 이제 그런 사항들인데, 심지어 이제 주치자가 이제 다 가지고 이제 구급대원을 그냥 폭행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소방대원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비가 된 게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를 하면 얼마? 5년에 5천만 원 벌금이야.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렇게 중하게 해놨죠. 그 사항을 한번 보자고요. 위력을 사용하여, 그냥 폭행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압, 인명, 구급활동을 방해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5년에 5천만 원.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고의로 출입을 방해하게 되면 안에 구조 구급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방대를 막는 모든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 자동차 출동을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자, 요 부분들은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일을 방해한 사람. 결국은 다 개념적으로는 다 똑같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효용을 해치거나 또는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자,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는 우리가 화재방 강화지구 같은데 그런 데 설치를 하거든요. 재래시장 같은데 그런 데 보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효용을 해치거나 한 자, 그러한 사람. 결국은 이거는 누구 일을 방해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치는 뭐냐면은 요런 소방용수들에다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한 이유는 소방차가 직접 진입하기 어렵거나 하는 그런 악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결국은 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관의 활동 행위 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 사유가 된 거죠. 소방관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 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미 훼손되어 있으면 그것도 똑같은 그런 방해를 하는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출동한 소방대에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자, 그러니까 5년에 5천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방대 일을 방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이것도 결국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일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5년에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하죠. 이제 3불입니다. 3불. 불표시가 3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 이렇게 이제 표현되네요.
거짓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건데 수강시설 관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수강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민간 지정을 받은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관리업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수강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영업을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소방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면서 영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방시설을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고 점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안 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어느 정도 틀 안에 들어와 가지고 법규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뭐냐면 거짓이죠. 그리고 이제 부정한 방법이죠. 그냥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가가 인정을 받은 자 마찬가지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사실 능력이 없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흐름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년에 3천만 원. 자, 그리고 이어서 소방용품 거짓입니다.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 받은 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 자,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렇거나, 우리가 했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내지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진열한 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치명령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그러니까 화재안전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화재가 발생했거나 화재가 발생 우려가 뚜렷하거나 아니면 국빈이 방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화재안전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위험해. 우리가 이거는 빨리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하세요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그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줬는데 이걸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이거는 위험해. 3년에 3천만 원 벌금 나올 수가 있으니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년 1천만 원입니다. 자, 보시면 점검, 관리사와 관련된 내용, 합격 표시, 위조, 변조 이렇게 됩니다. 거짓으로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떻게 위조, 변조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데 자,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자,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동시에 누리상업체에 취업한 소방시설 관리사, 관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관계자입니다. 관계자, 건물주죠, 건물주. 그러니까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았으니까 주인 요거 이제 벌금 내세요. 이제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년 뭐 1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안 되고 동시에 둘 이상에 취업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요거 같은 맥락이죠. 그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1년에 1천만 원, 자, 요렇게 이제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소방용품의 합격 표시, 위조, 변조 이렇게 되는데 제품검사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자, 형식 승인을 아예 어떻게 거짓이나 이렇게 이제 받게 됐다. 그는 잘못 받은 거죠. 그러면 3년에 3천만 원 벌금인데 이 부분을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그러니까 위조, 하기는 형식 승인을 받긴 받았는데 위조 또는 변조를 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1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위조하고 이제 변조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시다시피 1년에 1천만 원. 자, 우수 품질 인증으로 받지 않은 제품에 우수 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 품질 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 자, 공통적으로 보시면 뭡니까? 위조하고 변조는 1년에 1천만 원. 자, 그러니까 소방용품이 있습니다. 이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형식 승인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전이 확보돼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품 검사를 하고 품질 시험에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현장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 승인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 판매시설 진열 또는 소방공사에 상호를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근데 얘를 변경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부터 해가지고 합격 표시를 어떻게 위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요런 틀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이제 빠르죠. 근데 앞서 이제 글자로 표현하게 되니까 텍스트로 표현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었죠. 자, 보시면 벌금,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지금 되게 되는데 순서대로 보게 되면 벌금이 그 다음에 과징금이 과태료 이렇게 되는데 과징금은 행정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또는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입니다. 자, 근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 경제적 이익과는 관계없는 질서 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의 환수까지 포함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얘는 어떻게 이익 환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제재 정도. 근데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사법처벌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징금,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얘는 사법처벌,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벌금이 제일 이제 크죠. 자, 이제 벌금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화재 안전조사 거부. 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사항 이렇게 되게 되는데 화재 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화재 안전조사를 나갔어요. 화재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화재 안전조사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관할 소방본부장 내지는 소방서장이 이렇게 딱 나갔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3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기타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었다. 미회치, 감리의 보안 요구 거부, 감리가 소방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보고를 한 경우 감리 계약의 해지 및 대가지불을 거부한 경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지급한 소방기술사, 기술자, 소방산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그리고 소방기술사에 등록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및 업무상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안전 활동을 방해한 자에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벌금이죠, 아직까지는. 화재 예방 강화지관에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자. 화재안전조사, 그러니까 화재방 강화지구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 활동을 방해, 피난명령을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례사항에 따라 수도의 개폐장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한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화재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해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입니다.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예전에 이제 우리가 119 같은 거, 그러니까 허위로 신고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람. 자, 이렇고요. 자, 300만 원 이하입니다.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한 자, 피난시설, 그리고 방어객 또는 방어시설을 폐쇄해서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이분들은 300만 원 이하. 소방시설의 폐쇄와 비교,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의 폐쇄를 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중한 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도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 300만 원이 있습니다. 불표시하고 기록을 하시고,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200만 원 이하.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자, 그리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그리고 한국 119 청소년단 및 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리고 소환설 등의 증거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 소활동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소활동구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쳤는데,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죠. 그죠? 그리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고의로. 방해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장을 준 거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방해를 준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지장을 준 거는 이별을 했는데, 고의로 방해를 한 건 5년에 5천만, 요렇게 정리됩니다. 자, 100만 원 이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환장관리자 및 소환장관리보조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보면 아파트나 있는데 보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거나 그걸 방해를 하거나 하면 얼마? 100만 원.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하.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켜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거로 오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같은데 우리 소독한다고 막 폈는데 그게 하얀 연기처럼 사람들 오인해서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20만 원 이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미리 신고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자, 배우지 않으면 곧 늙고 세진다. 자, 맞습니다. 그냥 늘 배우는 자세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다음에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